자, 전국에 계시는 우리 M2M 안방가족 여러분, 오늘 또 뜨거운 가슴으로 두사부 일체의 정신으로 환상적인 수업을 함께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자, 우리 산업기사 시스템 분석 설계 20문제 공략, 그죠? 완벽 속성으로 정리하고 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시스템 전반적인 개요, 그리고 코드 설계까지 했죠. 그죠? 좋습니다. 그죠? 자, 오늘은 이제 입출력 설계와 파일 설계, 들어갑니다. 그죠? 좋아요. 자, 이거 시스템 분석 설계는 여러분 이미 첫 시간에 했는 그게 다다, 이 말이죠. 자, 앞부분 조금 돌아갈까요? 앞부분, 제목 있는 부분에. 예. 자, 우리가 중요한 게 뭐고, 실제 우리가 업무를, 내가 전산화 해야 되겠다 하면 뭐다? 타당성 조사와, 조사와 현장 조사를 통해서 이 프로젝트를 분석을 한다. 그죠? 여러분, 아주 중요한 거죠? 업무 분석. 그리고 이 분석한 결과를 가지고 이제 설계도가 구체적인 설계를 해야 되겠다. 설계. 그리고는 이제 설계대로 뭐고, 적당한 컴퓨터나 프로그램 랭귀지를 선택해서 프로그램으로 개발하는 거. 이걸 구현 또는 코딩 개발이라 합니다. 그죠? 그래서 구현되는 게 제대로 만들어졌나 안 만졌나 테스트, 검사를 하죠. 이 검사하면 결과는 두 가지다 이 말입니다. 에러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즉 에러를 뭐라 하더노? 버그라 했지? 버그 발생하지 않는 경우와 버그 에러가 발생한 경우가 있다. 버그 발생하지 않으면 제대로 됐구나, 오류가 없구나. 실제 실무에 이제 이 소프트웨어를, 이 시스템을 사용합니다. 그죠? 이게 운영이죠. 운영 오퍼레이팅 하면서, 그 다음에, 업무가 바뀌어질 때마다 적당한 메인터넌스, 유지보수죠. 유지 메인터넌스. 이런 단계를 거치면서 하나의 시스템이 돌고 돌아가더라. 에러가 있으면 다시 에러를 수정해야 되겠다. 에러를 수정하는 작업이 무슨 작업? 디버깅, 벌레를 죽이는 작업이라 해가지고 디버깅이라 한다는 거 맞나요? 그래서 이 시스템 분석 설계에서는 이제 이 분석 파트와 설계를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는 거지, 그죠? 이 분석 설계를 전문으로 하는 사람은 우리는 SA다, 시스템 어널리시스다, 분석가닥하고 구형 검사 쪽은 프로그래머죠, 프로그래머. 그리고 오퍼레이터를 하는 사람을 이제 오퍼레이팅을 하는 사람을 오퍼레이터라고 했죠, 그죠? 이런 식으로 오늘날 하나의 시스템이 돌아간다. 시스템의 라이프 사이클 생명주기다. 그래서 이 분석 과정에서, 그죠? 여러분, 이 분석 과정에서 이제 우리가 뭘 만들어낸다? 이제 여기 타당성 조사와 현장 조사, 그리고 업무 분석을 하죠. 네, 업무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이 분석 도구로, 이용되는 걸 이제 배우겠죠. 그죠? 업무 분석을 하고, 이제 설계를 하는데, 이 설계에서 이제 코드 설계, 앞 시간에 했다. 그리고 오늘 IO 설계, 그리고 파일 설계, 그리고 뭡니까? 프로세스와 프로그램 설계가 설계 파트에서 이루어진다는 거. 그러나, 그래서 이제 설계를 마치면은 컴퓨터 언어를 선정해서 구현을 한다, 그죠? 프로그래밍 구현을 하고, 그 다음에 검사를 하죠, 검사. 이 검사도 통합검사, 시스템 검사, 인수검사, 이런 검사를 합니다. 그죠? 검사를 통해서 이제 메인터넌스를 한다는 거. 그래서 요 과정이죠? 그래서 요거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들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 정리를 살짝 했다. 이제 하고, 이제 다시 들어갑니다. 자, 코드 설계는 다 마쳤고, 이제 오늘 입출력 설계입니다. 자, 입출력 설계는 거의 출제가 되지 않는다. 출제될 것도 없고, 그렇지만 딱 하나만 이제 공부하면 돼요. 이제 이 시스템에, 내가 만든 시스템의 입력 부분과 출력 부분을 어떻게 설계하는지. 자, 오늘 시스템의 3요소가 뭐고, 여러분들? 이미 배웠죠? IP죠. 인풋과 프로세싱과 출력. 이 세 가지 요소를 뭐라 한다? 시스템의 3요소고, 여기에다가 제어, 컨트롤, 그리고 피드백, 이러면 5요소잖아, 그죠? 자, 그렇죠. 그래서 이번 챕터에서는 이 입력 부분 설계와 출력 설계, 그리고 이 프로세스 설계를 공부를 합니다. 알겠나? IPO. 자, 입출력 설계는 문제가 거의 안 나오고, 입력 설계는 뭐예요? 어떤 데이터를, 어떤 장비, 어떤 매체를 이용하여, 어떤 형태로, 어떤 데이터를, 어떤 매체를 이용하여 어떤 형태로 입력할 것인가를 설계하는 단계를 입력 설계지 그러나
자, 어떤 데이터를 어떤 매체를 통하여 어떤 형태로 이런 뜻이죠. 그죠? 어떤 데이터를 요 말이죠. 어떤 매체를 통해서 어떤 형태로 그죠? 그래서 실제 실생활의 데이터를 매체다 그죠? 매체는 뭐 우리 흔히 뭐 키보드, 마우스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런 거는 문제 안 나온다. 다음 입력 장치가 아닌 거 그따구 문제 나오기를 기대하면 안 됩니다. 기능사에서는 나오지. 그래서 뭐 매체 어떤 기기를 이용하여 또 어떤 형태 숫자로, 문자로, 음성으로 그죠? 그림으로 이런 것이죠. 입력할 것인가고. 자, 시험이 간혹 나오면 요거예요. 입력 설계 순서다. 그죠? 이제 요게 간혹 나오고 거의 나올 게 없다. 자, 입력 설계는 뭐다? 입력 정보 발생에 관한 설계. 입력 정보 발생 설계. 입력 정보 발생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입력 정보 수집 설계. 수집에 관한 설계. 그 다음에 입력 정보를 어떤 매체로, 옮길 것인가? 매체화에 대한 설계. 그 다음에 입력 투입에 대한 설계. 그리고 실제 내용에 대한 설계입니다. 요것만 알면 되겠죠. 입력 설계 순서는 뭐? 입력 정보의 발생에 관한 설계. 수집에 관한 설계. 어떤 형태로 이 데이터를 수집할 것인가? 어떤 형태로 매체에 적용시킬 것인가? 어떤 형태로 투입할 것인가? 어떤 입력 정보를 어떤 식으로 내용화할 것인가? 되겠나? 자, 발생, 공량, 수집, 매체와 투입, 내용이 입력 데이터 설계의 순서다. 좋지? 그래서 시험에는 요거 나오는 거예요. 요거. 그래서 요거 보죠. 입력 정보 발생의 설계, 현장에서 발생한 실제 데이터를 각 항목별로 결정하는 설계. 공부할 것도 없죠. 그래서 정보 수집의 설계, 자료의 수집 방법을 결정이죠. 어떤 식으로 수집 방법을 결정할 것인가의 설계고요. 자, 입력 정보, 매체화에 대한 설계는 수집된 정보를 컴퓨터에 입력하는 방식을 결정하는 거고, 입력 정보 투입에 대한 설계와 정보 처리 과정에서 입력시키기 위해서 입력 매체의 모양과 서식을 결정하는 한번 눈으로 읽어보면 좋고요. 입력 정보 내용, 입력 정보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입력 정보 내용을 설계하는 단계다. 그렇죠. 그래서 시험 나오는 거는 이거다. 이거 외에는 나올 게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뭐 입력 장치가 어떻고 이런 거 시험에 안 나온다. 그래서 입력 장치는 편리한 쪽으로 나오겠습니다. 과거에는 뭐 입력 장치 카드, 뭐 테이프, 뭐 이래도 요즘은 뭐 키보드 그죠? 또 마우스 또는 디지타이즈 이런 여러 형태가 있지. 근데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앞으로는 이게 음성을 받아들이는 장비들도 많아요. 요즘 지문 인식도 되고, 뭐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자, 입력 방식은 살짝 보죠. 집중 매체화 입력 방식이 있고, 분산 매체화 있고, 직접 입력 방식, 턴어라운드 입력 방식이 있다는 거. 요것도 살짝 이 종류 정도만, 내용은 전혀 몰라줬습니다. 집중 매체화 입력, 분산 매체화, 직접 입력, 턴어라운드. 되겠나? 그래서 이런 입력 방식이 있다는 거, 여러분 참고로 알아놓으시면 됩니다. 예, 공부할 게 없다.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출력도 한 가지. 출력 설계 역시 공부할 게 없습니다. 무엇을, 언제, 어떤 방법에 의해서, 어떤 매체로 출력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거예요. 자, 출력 설계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출력은 반드시 사용자의 만족도를 고려한다. 그죠? 사용자가 어떤 형태로 출력을 해달라는 그 요구사항대로 출력을 해줘야 됩니다. 예를 들면은, 대차 대조표를 뽑아내는데 사용자는 이렇게 만들어 돌려하면 여러분 그대로 만들어주는 게 제일 좋아요. 이렇게 만들어 돌려하는 걸 이렇게 만들어주면 사용자의 만족도에 맞지 않은 것. 아무리 우수한 출력 정보라도 그 의뢰자, 이 시스템을, 소프트웨어를 의뢰한 사용자 측에 맞지 않으면 그건 꽝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출력은 항상 사용자하고 프로토타입 이야기를 들어보고 자, 내가 어떤 폼으로 출력할 것인가를 결정해 줘야 됩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아니고 고객 만족, 그죠? 사용자 중심으로 설계를 하라 이런 말이죠. 됐습니다. 자, 시험은 나오면 요거다. 출력 설계 순서가 나오는 거지. 한 가지죠. 자, 출력 정보의 내용에 관한 설계. 그리고 또 매체화에 관한 설계, 또 출력 정보를 어떤 식으로 뿌려줄까? 분배에 관한 설계, 또는 이용에 관한 설계. 아주 쉽죠? 다시 출력 설계 순서는 어떻다? 오케이. 내용에 관한 설계. 매체화, 어떤 매체를 통해서 출력할 것인가? 매체에 대한 설계. 그리고 분배에 관한 설계. 실제 이용에 관한 설계. 그죠? 자, 아주 간단하다. 출력 정보의 설계, 그죠? 내용, 매체와 분배, 이용. 시험 나오면 이게 나옵니다. 그죠? 역시, 읽어보시면 돼요. 출력 정보, 내용에 관한 설계, 매체에 기록할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계하는 것이고, 출력 정보,
매체화에 관한 설계, 정보 처리 결과를 이용자가 요구하는 매체상에 기록하는 이야기, 출력 정보 분배에 관한 설계 읽어보시면 되고요. 출력해서 어떤 경로와 방법으로 최종 사용자에게 전달할 것인가 가지고죠. 그다음에 출력 정보 이용에 관한 설계, 시스템에 출력된 정보를 누가 어떤 용도로 사용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 되겠나? 그래서 여러분 시험에 나오는 거요 순서가 나오더라. 그죠? 출력 설계였습니다. 공부할 게 없고요. 좋습니다. 출력 설계. 자, 그 다음에 출력 매체. 출력 매체도 뭐 여러분들 뭐 옛날에 이콘 막 지금 거의 안써 컴퓨터 출력 마이크로 필름 시스템도 있었고 턴어라운드 인쇄 출력 그죠? 인쇄 출력 프린터를 의미하고 디스플레이 출력은 뭡니까? 모니터를 의미하고 음성 출력도 될 수가 있죠. 그죠? 예, 인쇄 출력의 대표적인 게 프린터고 뭐 인쇄 출력의 프린터 또는 뭐 우리가 캐드 같은데 그 결과를 그려주는 XY 플로터, XY 뭐 플로터 뭐 이런 것도 될 수가 있고요. 디스플레이의 대표적인 게 뭐야? 모니터죠. 모니터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음성 출력 이런 출력 매체들이 있다는 거 참고로 알아놓으시면 좋습니다. 예. 자, 그래서 뭐 입력 설계, 출력 설계는 거의 중요하지 않고요. 역시 이 파일 설계 이미 우리가 운영체제에서 파일 파트에서 환상적으로 했지. 자, 파일 설계. 실제로 요즘은 이 파일 설계와 더불어 데이터베이스 설계를 하죠. DB 설계. 근데 여기 출제 범위는요, DB는 따로 나오잖아. 데이터베이스 하나의 과목으로 환상적으로 했기 때문에 건드리지 않고요. 우리 시스템 분석에서는 파일 설계를 다시 언급합니다. 자, 파일 설계요. 자, 파일에 대한 거는 더 설명할 게 없죠. 너무나 잘했다. 사용자가 작성한 서로 관련 있는 레코드의 집합. 오늘날 컴퓨터에서 데이터를 처리하는 단위로 보면은 최소 단위가 뭐고? 비트죠, 비트. 컴퓨터 알아듣는 건 온이 비트죠. 전류의 흐름. 이러면요. 너무나 잘하는 거. 이런 비트를 모여서 편의상 8개의 비트를 모았다. 바이트, 문자 표현의 단위가 되고 했는 거 복습한다. 또 이런 바이트가 모여서 이제 워드요. 워드 알죠? 할퍼워드 16비트를 의미하고 풀워드 32비트요. 더블워드 64비트. 그죠? 이렇게 워드로 표시하고 또는 워드들이 모여서 이제 뭡니까? 필드 더 이상 세분할 수 없는 항목을 결정하지. 항목. 또 이런 필드가 모여가지고 한 사람의 데이터분 1회에 처리되는 데이터의 거기 네코드를 형성하죠. 네코드. 이 네코드는 또 어떤 네코드? 예, 논리적 네코드가 있고요. 논리적 네코드를 그냥 네코드를 하고 물리적 네코드가 있죠. 물리적 네코드를 우리는 다른 말로 블락이라고 이야기하지. 네코드가 있고 또 이런 네코드들이 모여서 이제 하나의 파일이 되죠. 파일 관련 있는 네코드의 모임. 또 데이터, 소단위 데이터죠. 이거는 네코드 다른 말로 소단위 데이터.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자료 구조에서는 또 추리에서는 노드고 그래프에서는 정점이고 배율에서는 엘리먼트 요소고 다 같은 말이죠. 또는 원소고 다 같은 말이지. 이거 네코드 블락 데이터 여러분 이미 잘 알고 있는 이야기들. 그렇죠? 그래서 이 파일입니다. 이런 파일 관련 있는 파일들이 또 모이는 게 뭐다? 데이터베이스죠. 데이터베이스 DB제. 오늘날 데이터를 처리하는 단위, 표현하는 단위가 이렇게 돼 있다. 그죠? 그래서 이 파일 설계는 어떻게 하느냐 이 말 아니야. 자, 이 파일의 종류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간부 파일이 나와서 기록 매체에 따라서 그게 자기 테이프냐 디스크냐 그죠? 보조 기억 장치 중에서 테이프에 기록된 파일은 테이프 파일이고 디스크 테이프에 기록된 파일은 이제 테이프 파일. 테이프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테이프의 심벌이죠. 디스크는 이렇게 표현하죠. 이게 디스크의 마크, 심벌. 테이프에 여기 어떤 파일이 A.HWP 값. 이 파일은 뭐고? 테이프 파일이고, 디스크에, 하드디스크인데 있으면 이게 디스크 파일이라는 거. 당연한 이야기. 자, 내용, 수행 기능에 따라서 크게 우리는 프로그램 파일과 데이터 파일이 있지. 명령어들의 집합, 프로그램 파일이고, 이 명령어 이용될 데이터가 들어있는 파일, 데이터 파일이죠. 데이터 파일. 그래서 이 프로그램 파일과 데이터 파일이 합해져가지고 정보 파일, 인포메이션, 정보가 출력되지? 이렇게 되는 거야. 또 이 프로그램 파일은 원식 코드, 소스 파일이 있고, 이 소스 파일을 어셈블러가 번역기가 번역하면 목적 파일이 되고, 이 목적 파일은 이 트랜스레이트죠.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
번역기. 이 번역기는 또 뭐가 있노? 복습 다 하는 거 아니야. 어셈블러가 있고, 마크로 어셈블러가 있고, 컴파일러가 있고, 인터프리트가 있더라. 이런 트랜슬레이트에서 번역되면은 목적 파일이 되고, 이 목적 파일을 다시 뭐야? 노드죠, 노드. 노드의 링크. 노드에서 실행 파일로 변해야죠. 그래서 원시 파일, 목적 파일, 실행 파일이지. 맞나? 또 이 노드의 기능 네 가지 잘 알죠? 뭐, 올로케이션, 링킹, 노딩, 노드, 리로케이션. 메모리 할당, 올로케이션 할당, 링킹 연결, 노딩, 리로케이션 재배치, 노딩 적재죠, 적재. 할당, 복습이다. 연결 작업, 재배치, 적재. 이 네 가지 기능을 담당하는 시스템 소프트웨어가 뭐다? 노드다, 그죠? 그래서 이 프로그램 파일이 있겠지. 프로그램 파일. 좋습니다. 가벼운 마음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C 언어로 성적 처리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그러면은 파일명이 성점.c 이거는 뭐야? C 언어로 된 소스 코드 파일이고 이놈을 이제 뭐 터보시 같은 경우 이제 컴파일러에 뭐가 나오나? 성점 obj 나오죠. 목적 파일이죠. 연구 완료되어 있는 것. 이놈을 이제 뭡니까? 노딩, 노디오에서 처리된 뭐가 나온다? 성점 exe 실행 파일이 나오죠. 그렇죠? 소스 프로그램, 목적 프로그램, 실행 프로그램, 실행 파일. 그래서 우리가 클릭한다든지 엔터 치면은 여러분이 시킨 대로 컴퓨터는 성적 처리를 해줍니다. 맞나? 그렇죠. 그리고 이 데이터 파일은 이제 수행 기능에 따라서 마스터 파일, 원장 파일, 실제 원본 파일이죠. 원종 파일을 마스터 파일이라 하지. 원본. 그리고 원점 파일에 있는 내용을 수정해주는 파일들은 뭐다? 트랜잭션, 거래 파일이다. 그죠? 그리고 어떤 보고 형태로 만들어진 파일을 보고 파일이고, 역사적인 사건 기록, 그러니까 날짜별로라든지 월별로 어떤 내용을 저장하는 게 히스토리 파일이고, 중요한 내용을 뽑아서, 중요한 데이터를 뽑아서 요약한 게 뭐다? 요약, 서머리 파일이고, 그 다음에 작업, 중간 작업 형태의 파일을 모아놓은 걸 작업 파일이고, 수행 기능에 따라 또 요게 몇 가지 나눌 수가 있죠. 너무나 쉬운 이야기. 그럼 여러분들이 C 언어로 성적 처리 프로그램 만들면 이게 소스고 목적이고 실행이죠. 이 프로그램에 의해서 실행 프로그램에 의해서 이제 데이터를 뭐라 성점 DAT라 하죠. DAT 데이터 파일이죠. 그러니까 이 실행 파일과 이 실행 파일이 성점 DAT 데이터 파일을 처리해서 이제 뭐나 최종 결과 성점 이게 출력 정보죠. 그래서 프로그램 파일과 데이터 파일, 이 프로그램 파일에서 이 데이터가 처리돼서 성점 아웃이라는 최종 출력 정보, 출력 파일이 나오는 게 아니냐. 그래서 파일을 우리가 내용에 따라서 이렇게 분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왜 이렇게 빨리 이야기하노? 옛날에 다 했던 거, 타과목에서 이미 마르고 딸도록 했기 때문에 다시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알겠죠? 오케이. 좋아요. 좋습니다. 자, 파일 설계 다 했고요. 자, 이것도 이미 다 했는 거죠. 파일 구성에 따른 분류. 자, 파일 편성이제 파일 안에 있는 데이터를, 실제 데이터를, 레코드, 노드, 정점, 원소, 요소들을 어떤 식으로 편성했느냐? 편성에 따른 분류다. 그죠? 이 편성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 뭐가 달라지노? 파일 속의 데이터 내용의 액세스가 달라요. 액세스. 리드 나이트 하는 방법이 달라지죠. 액세스. 자, 접근 방식이 달라지죠. 처리 방식. 접근 방식. 파일 속에 있는 데이터가 처리되는 처리 방식이 달라지기 때문에 파일 편성, 파일 구성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맞나요? 그래서 크게 우리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순차 파일, 그 다음에 집적 파일, 사암 파일로 나눴죠. 그래서 사암 파일은 역시 다 했다. 시퀀스 액세스 메소드 파일 이렇게 해가지고 순차 처리, 순차 접근 파일이지. 그래서 이거는 뭐야? 파일 속에 이게 뭐야? 성점 DAT라는 데이터 파일이면은 처리될 데이터 1번 JJ 어떻게 2번 어떻게 아주 데이터를 발생한 순서대로 나열한 이런 데이터 파일을 뭐라? 이런 파일을 순차 파일을 하잖아요. 그죠? 오로지 데이터 영역만 있는 거죠. 데이터가 순차 또는 연속적으로 데이터를 저장하는 파일에서 순차 접근이 가능한 주로 뭐다? 자기 테이프에 많이 쓰이는 파일이다. 그래서 자기 테이프는 데이터를 뭐다? 순차 접근, 사암 파일로 처리하지. 그러니까 테이프에 들어있는 데이터는 반드시 순차적으로 처리됩니다. 맞나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난번에 들은 내가 키우는 유명한 가수 누구다? 일성이가 있죠. 정일성. 노래 들었나? 숟가락 젓가락. 좋죠? 한번 불러줄까 또? 예. 자, 그 노래가 테이프에
카세트 테이프 있다면 어떻게? 그게 5번째 있다면은 듣기 싫은 1번 서른도의 차차차, 2번 2번 누구예요? 걔 누구야? 송대관의 송대관 노래 차표 한 장, 3번에 나훈아의 나훈아의 듣고, 4번에 누구예요? 옥경이 누구? 이름도 잊어버렸다, 태진아의 자기야, 듣고, 5번째, 누구요? 우리 일송이의 숟가락, 젓가락 들어야 되잖아. 빨리 감든지. 그렇죠? 그래서 테이프에 들은 파일은 반드시 순차 파일이 된다는 거죠. 그 특징은 이미 다 알죠. 가장 간단한 방식의 파일 편성, 파일 구성법이고, 대신 접근 속도가 빠르고 공간이 효율적이다. 왜? 바로 여기서 바로바로 접근되고, 공간은 오로지 뭐만 존재하니까, 딱 필요한 데이터 에리어만 할당이 되니까 공간이 효율적이다. 공간에 낭비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죠. 다른 말로 공간에 낭비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 단점은 뭡니까? 검색이 비효율적이다. 맞죠? 나는 5번째를 찾고 싶으면 쓸데없는 걸 다 찾아야만이 5번째를 찾을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삽입과 삭제가 굉장히 불편하지. 내가 만약에 2번째, 3번째에 새로운 노래를 집어넣고 싶으면, 새로운 데이터를 집어넣고 싶으면 수많은 데이터가 이동을 해야 돼요. 맞나? 삽입과 삭제가 굉장히 불편. 이런 걸 리패킹 현상이 심하고, 다른 말로 파일 복사가 심합니다. 파일 전체가 복사되어야 되고, 데이터 이동이 심하죠. 데이터 이동이 심하다. 다 같은 말이지? 이미 했는 이야기다. 맞죠? 데이터의 삽입과 삭제가 굉장히 불편하는 게 순차 파일이다. 순차 파일로 편성된 데이터들은 순차적으로만 처리되지, 그죠? 특정 데이터가 한 번에 처리되지 않습니다. 왜? 이미 우리가 다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빠르게 이야기한다? 그렇죠. 자료구조에서도 이야기 다 했잖아. 자료구조에서는 이거는 뭐야? 바로 선형구조 중에서도 우리가 이거 순서 리스트죠. 그죠? 순서 리스트. 이 순서 리스트에 이름을 붙이면 뭐가 되노? 순차 파일이 되는 겁니다. 되겠죠? 똑같은 거. 자, 집적 파일은 다이렉트 액세스 메소드 해가지고, 집적 파일들은 내 코드, 데이터를 순서 없이 임의의 물리적 저장 공간에 기록하는 것으로서 댐 혹은 랜덤 파일이라고 하고요. 임의 접근이 가능한 자기 디스크에 많이 쓰고, 자, 해싱 함수제 집적 파일은 해싱 함수에 의해서 계산된 물류 주소를 통해 접근하는 거. 해시 테이블 생각납니까? 그래서 해싱이죠, 해싱. 해싱 기법에 의해서 데이터들의 주소를 해시 테이블에, 해싱 알죠? 해시 펑션, 해시 함수에 의해서 물리적 주소를 구하죠. 구해준 주소를 어디다? 해시 테이블에 저장해 놓고, 해시 테이블을 검색해서 데이터를 리드 나이트 하는 게 집적 파일이다. 그러다 보니까 검색이 굉장히 빠르고, 한 번에 찾아갈 수가 있죠. 단점은 뭡니까? 공간이 비효율적이죠. 데이터 에리어만 있는 게 아니고 해시 테이블을 위한 공간이 또 메모리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따로 보관해야 되기 때문에 공간이 낭비가 많이 심하죠. 낭비. 이 메모리에는 실제 데이터만 들어가야 되는데, 데이터를 찾기 위한 주소를 모아놓는 해시 테이블을 위해서 공간을 따로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공간 사용이 비효율적이라는 거 이미 했기 때문에 이렇게 빠르게 이야기해도 되지요. 웃어요. 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내 강의 다 듣고 난 뒤에 내가요 30분 만에 컴퓨터 구조부터 끝까지 오늘 시스템 분석까지 다 정리했습니다. 알겠나? 그럼 그 안에 문제가 다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강의 듣고 우리 핵심 적중 문제가 이미 강의되어 있어요. 그거 딱 문제 풀어보면 끝나요. 그 100문제 그 안에 다 있어요. 예, 빠져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중률 100%라는 이야기가 여러분 선배들 JJ의 강의는 100%다 이런 이야기 나오는 게 100문제를 딱 내주면 그 안에서 그대로 나온다니까. 번호만 다르고 말 표현을 좀 다르겠지. 예? 왜? 부처님 손바닥, JJ 손바닥. 예? 그게 우리 병태 손바닥, 순자 손바닥으로 전달됩니다. 알겠나? 예, 자, 좋고요. 공부할 것도 없고. 자, 그 다음에 i3 파일. 너무나 잘했죠. i3 파일은 뭐다? 인덱스드 순차 파일이죠. 그죠? 데이터 파일을 이제 형성, 순차 처리와 랜덤 처리 모두 가능하고, 순차 파일과 직접 장점을 결합한 구조로 주로 자기 디스크에 많이 쓰고요. 레코드의 추가 사정 삭제가 굉장히 좋은 거. 자, i3 파일은 데이터를 저장할 때 프라이머리 데이터에만 저장하는 게 아니고 인덱스 에리아와 오버플로우 에리아, 그죠? 공간이 3개가 마련되겠죠. 그래서 인덱스 에리아에 들어가는 게 뭐고, 실제 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에, 내 코드에 주소와 뭐가 기록된다? 그 내 코드를 대표하는 기본 키 값이 표현되죠. 주소와 키 값이 들어가고 실제 데이터들은 여기 쭉 들어가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는 인덱스 에리아. 인덱스 에리아라는 단어는 뭐 트랙 인덱스가 있고 실린더 마스터가 있고요. 그죠? 그럼 실제 데이터가 들어가는 공간이고 여기는 이 공간이 부족할 때 사용되는 오버플로우 에리아가 있고 오버플로우 에리아는 또 실린더 오버플로우와 독립적인 오버플로우 에리아가 있다는 거. 이미 강의를 잘 들었지? I3 파일 영역이 3개 마련되고 그죠? 이렇게 되는 거. 데이터의 코드의 추가 수정 삭제가 굉장히 좋은 구조. 되겠나? I3 파일입니다. I3 파일. 예, 그래서 이 파일 편성법이 3가지가 기본이고요. 또 요거 외에 뭐, 간혹 문제는 안 나오지만, 뭐, 여기서 리스트 파일 편성법도 있어요. 리스트 파일 편성법이 있는데, 요놈은 뭐냐면, 우리 자료 구조에서 뭐, 모든 데이터를 연결 리스트로 구현한 파일이죠. 연결 리스트에 이름을 붙이면 뭐다? 리스트 파일이 되는 거죠. 데이터를 뭐, 실제 데이터, 내 코드만 두는 게 아니고, 노드만 두는 게 아니고, 다음 데이터의 주소 데이터를 해가지고, 모든 내 코드를 이렇게 주소로서 연결해서 파일을 편성하는 게 뭐, 리스트 파일 편성법이랍니다. 그죠? 그래서 교재에는 없어도, 좀 살짝, 요것만 하면 된다. 우리가 보통, I3 파일, 집적 파일로 구성하는데, 자료 구조에 연결 리스트로 구현한 파일이 무슨 파일이다? 리스트 파일이다. 리스트 파일은 데이터를 이렇게 주소로서 연결해가지고 하나의 파일을 만들어내는 거다. 요 정도만 알아놓으면 되겠습니다. 리스트 파일 편성법 좋습니다. 좋아요. 자, 이런 파일 편성 설계가 가장 중요하고요. 이런 파일 설계의 순서는 이거는 뭐 시험에 거의 안 나오는데 파일의 성격을 검토하고 항목의 검토, 성격, 항목, 특성조사, 매체 검토, 그 다음에 편성법을 적용합니다. 되겠나? 자, 파일 설계 다시. 파일의 성격 검토요. 이 파일이 성격은 뭐고? 프로그램인가 데이터인가? 이게 검토예요. 성격 검토, 그리고 항목 검토, 그 다음에 특성조사, 그리고 매체 검토, 어느 매체에 처리할 것인가? 그리고 편성은 사암으로 할 것인가? I3으로 할 것인가? 그렇죠? 그냥 집적으로 할 것인가? 리스트로 할 것인가? 그렇죠? 편성. 중요하죠? 사암 파일로 편성 구성할 것인가? I3으로 할 것인가? 집적으로 할 것인가? 리스트 파일로 할 것인가? 이런 걸 결정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되겠나? 파일의 성격 검토, 항목 검토, 특성 검토, 매체 검토, 편성 검토. 이 말이죠. 그래서, 자, 성격, 항목, 특성, 매체, 편성. 좋습니다. 되겠나요?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입출력 설계와 파일 설계는, 혹시 한 문제 정도 나온다. 그죠? 그럼 많이 나오진 않는다. 그래서 나오면은 빵한 이야기들이 입력 설계 순서, 출력 설계 순서, 그 다음에 파일 편성, 파일 순서. 됐나요? 병태야, 순자야? 예, 좋습니다. 자, 오늘 요렇게 7시간 가볍게 마치고, 그렇죠? 한 10분 뒤에 또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만나 뵙겠습니다.